Yeyi, uNongqawuse intombi kaMhlakazi wasibulala isizwe sethu. Waxelela abantu wathi kubo bonke bayakuvuka abantu emangcwabeni bazise uvuyo kunye nobutyebi kanti uyaxoka. 방금 들으신 것은 남아공 고사족 여인들에게 내려오는 구전입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오 논가우세 으물라카자의 소녀, 그녀는 우리 민족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대의 무덤에서 일어나고 즐거움과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러나 그녀는 거짓을 말했습니다. 한 소녀 때문에 40만 마리 소가 사육되고 한 아프리카 부족 인구가 4분의 1로 줄었다면 믿어지십니까? 오늘은 남아공 흑인 꼬사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일은 이스턴 케이프 지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1856년 4월 어느 날 15살 논가우세는 같은 동네에 사는 동생인 노모반디와 함께 농사일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 당시 어린 소녀들이 농사일을 돕는 것은 곡식이 무르익는 농지에 새를 쫓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농지는 바다가 내다보이는 강가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두 소녀들은 여느 때와 같이 새를 쫓는 일을 했습니다. 옥수수밭 한복판에 논가우세는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두 명의 조상들이 그녀에게 찾아와서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 메시지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농산물을 불태워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 백인들을 바다로 몰아넣을 것이다. 당시 꼬사 문화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소는 꼬사 문화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꼬사족은 1850년부터 3년간 백인 개척자들과 전쟁을 치른 후였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면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논가우세가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두 번째, 모든 살아있는 소들을 지저분한 손으로 죽여라. 세 번째, 모든 농산물을 없애라. 네 번째, 새로운 곡식을 위해 땅이 경작될 것이다. 다섯 번째, 새로운 집들이 지어질 것이다. 여섯 번째, 가축을 위해 새로운 우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일곱 번째, 새로운 우유를 담을 가죽이 준비되어질 것이다. 여덟 번째, 그리고 반드시 문은 버카나무 뿌리로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주술과 근친상간 그리고 간음을 그만두어라. 논가우세의 이 메시지는 삼촌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논가우세는 삼촌에 의해서 키워졌습니다. 삼촌은 조카가 가져온 메시지를 믿을 수 없었지만 조카가 묘사한 조상 중 하나가 놀랍게도 죽은 자신의 형과 같은 모습인 것을 보고 그녀가 전해준 메시지 그대로 실행합니다. 소들은 살육되었고 농작물은 불태워졌습니다. 이 소식은 그 지역 주장 살라리에게 전해지고 주장은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주장 살라리도 논가우세와 비슷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소들을 죽이고 곡식으로 불태우는 것은 하나의 운동이 되어서 전 꼬사족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갑니다. 이 운동은 논가우세의 두 번째 예언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1857년 2월 18일 붉은색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조상의 약속들은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8일 후에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소들이 모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언은 다시 한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8개월 동안 꼬사족은 40만 마리의 소를 죽이고 200개의 농장에서 농작물을 불태웠습니다. 그 후 식량을 구할 수 없었던 꼬사족들은 기근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맞이합니다. 인구는 10만 명에서 2만 7천 명, 4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기근과 인구 감소는 오히려 영국 개척민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서 꼬사족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참사를 이해하기 위해 선교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사 안에는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꼬사족 소들에는 피부에 반점이 새기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소는 꼬사족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이런 소중한 것들이 병들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병들어 있는 소들을 죽이면 깨끗한 소들을 다시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아울러 자신의 영토를 조금씩 침범하고 있는 백인들을 한꺼번에 바다에 몰아넣을 수 있다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 안에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볼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 기독교입니다.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은 아프리카인의 사고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인에게는 다가올 천국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고 안에는 죽음 후 조상들이 머물고 있는 먼 과거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케냐 출신 저명한 학자 존 온비티는 그것을 가리켜 아프리카인의 시간은 현재에서 과거로 흐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새로운 세상의 도래와 같은 이야기를 시골 소녀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농가우세의 삼촌은 케이프타운에서 기독교를 접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를 만났고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카인 농가우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 사고방식에는 조상이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관여해서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존재와 인간이 대화하기 위해서는 쌍고마, 무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시 코사 부족인들은 농가우세를 조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쌍고마로 믿었습니다. 어린 쌍고마가 전한 부분적 기독교 메시지는 한 부족에게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남아공 흑인의 많은 수가 여전히 혼합주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사 기독교인 안에는 49%가 자신의 구원에 조상이 관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43%는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조상처럼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50%입니다. 기복신앙과 혼합주의적 기독교는 아프리카에서 큰 문제입니다. 1856년에 있었던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울러 현대 아프리카 기독교인의 문제를 접하시면서 먼 과거, 먼 나라 이야기로 흥미로우셨나요? 이 농가우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소중함을 무모히 저버리는 어리숙함은 먼 옛날 아프리카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혼합주의적인 기독교, 그건 아프리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합주의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과 세상의 가치관이 섞여져 있는 데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라고 외쳐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외쳐봅니다. 오직 예수.